86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비커리어. 저자 박상배. 출판일 2018년 1월 2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10년 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책 소개. 평범한 직장인을 대체 불가능한 프로로 만드는 기적의 커리어 코칭. 평균 수명은 늘었고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다. 모든 직장인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떨지 불안해하며 어떻게 커리어를 쌓으면 미래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500만 개의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다보스 포럼의 보고는 충격의 공포를 더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삶과 안정된 미래를 원하면서도 지금의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저자 박상배는 빅커리어를 제시한다. 빅커리어는 지금의 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 업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 책 빅커리어에는 박상배 본계적 연구소 대표가 200여 개의 기업과 관공서, 사회단체와 10만 직장인을 컨설팅하며 검증한 업무 솔루션을 모두 담아냈다. 이를 대하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세분화해서 점검하고 취미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업무 구분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동료의 역량을 나의 역량으로 끌어올지 방법을 제시하는 등 뇌과학에 근거를 둔 빅커리어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된다. 남다른 성과를 만드는 실전 업무법을 직접 적용하며 현장을 장악한 이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당신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빅커리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길 힘이다. 저자 소개. 저자 박상배. 평범한 직장인으로 10년을 보냈다. 하루하루는 빠르게 흘러가고 미래는 보이지 않아 답을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틈나는 대로 강의를 찾아 들으며 치열하게 고민했다. EBS 기획특강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독서법으로 책을 읽는 방법과 경험을 나누며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첫 책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계적을 출간하며 독서 경영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전국에 300여 개의 독서 모임을 보유한 독서포럼 나비의 창립위원이며 현재는 본계적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빅커리어는 그가 8년간 200여 기업과 관공서, 사회단체 등을 컨설팅하고 10만 직장인과 빅커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계속 발전시켜온 커리어 코칭을 전부 담아낸 책이다. 그가 뇌과학의 근거에 제시하고 있는 당장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와 남다른 성과를 만드는 실전 노하우 등은 당신의 미래를 뒤바꿀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본계적 연구소는 어제보다 1% 성장하는 개인과 조직을 위해 독서 경영과 강점 경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강의 및 교육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당신에겐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200개 기업, 10만 직장인을 컨설팅하며 그려낸 꿈과 현실을 잇는 커리어 로드맵. 빅커리어의 박상배 저자는 36살이 될 때까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책을 읽고 강의를 찾아 듣던 중 강규영 대표와의 만남에서 극적인 인생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만남 이후 그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유럽회 KMA, 월드비전, 아메이, 삼성노블카운티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독서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 기적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베스트셀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계적으로 독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그가 독서의 본계적 개념을 현장에 적용시켜 커리어 실현을 업의 발견, 업의 실행, 업의 완성 단계로 나누어 10만 직장인의 인생 변화를 이끌어낸 코칭을 한 권에 담아낸 책이 바로 빅커리어다. 본계적은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보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확대 재생산하여 깨닫고 내 삶에 직접 적용하는 생각법을 의미한다. 이를 현장 업무에 적용한 것이 바로 빅커리어 프로젝트다. 삼성그룹 인재육성연수원 셀프로에서 역대 최고의 명강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 빅커리어 프로젝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업의 핵심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남다르게 업을 실행하며 대체 불가능한 프로가 되는 커리어 로드맵을 제시한다. 일에 대한 몰입만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게 할 힘이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 성공한 사람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뽑은 2018년 10대 트렌드 키워드 중에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일과 개인적인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저자는 수많은 예시를 들어 강조한다.
무슨 일을 하든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의협의 시기 동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며 고민을 거듭한 전지현 GS25 점주는 편의점의 진열을 바꾸는 방식으로 60만 원이던 일 매출을 300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삼계탕을 팔 때는 닭 인형을 옆에 걸어 시선을 끌어 판매로 연결하고 아이스커피 스티커를 출입구에 붙이는 식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다. 일본의 야마로쿠 간장의 사례도 흥미롭다. 1868년에 시작되어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야마로쿠 간장은 나무통을 이용한 전통적 방식으로 간장을 만들어 왔다. 야마모토 야스오 사장은 장인에게서 직접 나무통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이탈리아에서 나무통을 이용해 맥주를 만드는 사람에게 맥주를 판매할 때 나무통 사진을 붙여줄 것을 조건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 나무통을 무료로 제공했다. 나무통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무통으로 만드는 간장 시장 역시 1세대, 2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큰 그림을 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는 그대로 두면 사라져버렸을 현장을 오히려 그 어떤 현장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현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로 혁신을 거듭하며 현장에 직접 적용해 현장을 장악한 이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프로의 업무 방식과 일에 대한 몰입의 중요성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행동 변화 프로젝트.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상과 일이 지긋지긋하다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장 빅커리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내일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을 깨달아 실행하고 실제로 업무에 적용해 나이에 개의치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하며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나만의 업을 완성하는 빅커리어 프레임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발견해야 한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려면 우리를 넘어뜨린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의 삶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평생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을 짚고 일어서야 하지요. 현재의 직무, 매일 반복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속에 평생의 필살기를 마련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프로젝트, 취미, 스트레스, 쓰레기로 업무를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를 업무에 적용하기, 프로젝트 퍼포먼스 성과, 연구개발 트라이앵글을 선순환시키는 법, 전두엽을 활용하는 8-56-33 프로젝트, 현장을 강화하는 111 법칙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당신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현장과 업의 본질을 들여다보며 커리어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성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인생을 바꿀 답은 오직 당신의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직장이 아닌 빅커리어의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대상이지만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로 급부상한 것은 IMF 이후부터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며 열심히 일해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찌감치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봉이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패학의 대가이자 슈퍼버스 창시자인 시드니 핑켈스타인 교수는 청년이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나 또한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이 도전보다 안정을 꿈꾸는 한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도전을 하기에는 미래가 너무도 불확실하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실패를 하면 쉬인하고자 취급을 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으며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왜 도전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인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중소기업도 많다. 그런 중소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높고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잠시 잊을 정도다. 실제로 어디든 취업하려 들면 자리는 있다. 다만 대기업과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 걸림돌이 된다. 연봉은 절반도 채 안 되고 근무 환경은 열악하며 복지는 형편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니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다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까?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의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풍요롭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단호하게 말하건대 결코 아니다. 미래는 어떤 직장에 취업했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했다 해도 일에 적응하지 못해 1년도 채 안 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나 된다. 게다가 모질게 마음먹고 버틴다 해도 20년 이상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40세만 넘어도 명예퇴직을 걱정하는 것이 대기업 사원의 현실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월급은 적더라도 철밥통이라 불릴 만큼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선호했지만 공무원 조직도 변하고 있다. 더 이상 공무원도 평생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공무원의 이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실정이다. 월급도 적고 정년도 보장이 안 되고 연금의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마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줄 평생 직장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 아닌 커리어에 주목해야 한다. 커리어는 단순히 직장, 직업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서 쌓은 경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커리어는 직업이나 직장의 개념을 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커리어를 쌓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당장 현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해고 걱정 없이 즐겁게 일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커리어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삶 전체를 바라보며 커리어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빅커리어다. 빅커리어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빅커리어를 완성하려면 과정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야 한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즐거웠던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건 빅커리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열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런 분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빅커리어를 쌓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소개했다. 방법을 알아도 실천이 부족해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렵지 않게 실천을 유지해 나가는 노하우도 안내했다. 이 책을 통해 빅커리어를 그리고 완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빅커리어 로드맵. 영원한 현역으로 일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일본 세이로카 국제병원의 이사장이며 여러 권의 저서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히노하라 시게아키가 좋은 예다. 2010년 당시 100세의 나이로 인천의 가천의과대학에서 건강장수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지금까지 일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학업, 의업, 근업, 전업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27세의 나이로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그는 65세 정년까지 일했다. 내과 의사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의로 인정받았으며 퇴직할 때까지 후학을 양성했다. 젊었을 때부터 근무했던 병원의 국제병원장, 명예원장, 간호대학 명예학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발전에도 힘썼다. 정년이 되기 전에 의업과 근업의 단계를 밟은 셈이다. 앞에서 나는 70일에서 100세를 전업의 시기로 분류했다. 전업은 더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만들어온 소중한 가치를 업계 전체에 나누는 시기다. 그런 면에서 히노하라 박사는 그 누구보다도 전업을 충실히 실천한 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퇴직 후 노인이 되기를 거부했다. 75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신노인 운동을 벌였다. 신노인은 지금까지의 노인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생기 있게 사는 노인을 뜻한다. 히노하라 박사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더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는 80세에 성누가 국제병원 원장직을 맡았다. 정식 직원이 아닌 풀타임 자원봉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 시기에 성누가 국제병원은 일본에서 최초로 모든 병실이 1인 실인 병동을 만들었는데 히노하라 박사의 역할이 컸다. 병원 측에서 그에게 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정년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극구 사양했다. 당시 일본의 정년은 65세였기 때문이다. 병원 간부들은 국리 끝에 풀타임 자원봉사로 원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고 그가 받아들였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치를 나눈 히노하라 박사야말로 전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일본에만 100세 현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102세 화가 김병기 화백이 있다. 붓질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는 김화백 역시 히노하라 박사 못지않게 전업을 이뤄낸 사람이다. 나이를 조금 낮춰 80대로 내려오면 현역들은 더 많아진다. 병원 없는 사회를 꿈꾸는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도 그중 하나다.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세로토닌 문화원장,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을 맡아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저술 활동과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80중년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의 가치를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영원한 현역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단, 그러려면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야 한다. 매너리즘에 젖어 늘 하던 방식으로만 일해서는 영원한 현역이 될 수 없다. 현장을 제대로 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경쟁력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한 빅커리어는 단순 직무를 벗어난 나만의 업라이프 워크를 찾고 현재의 자리에서 업을 개척하고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력을 잘 쌓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빅커리어다. 협의의 개념으로 빅커리어를 설명하면 의협에서 근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 문턱을 잘 넘은 사람은 현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도 걱정이 없다. 빅커리어를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에서 근업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의협의 시기에서 숙련자와 창조자의 단계를 넘어섰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만의 근업을 거쳐 전업의 시기에 빅그라운드를 구축한다. 빅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광활한 무대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입지가 줄어드는데 빅커리어로 빅그라운드를 구축하면 더 넓은 세상이 열린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빅커리어는 기본적으로 본계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계적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의 앞단어를 연결해 만든 개념이다. 처음 본계적은 업무에 적용하면서 시작했다가 점점 직접적 지식을 주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으로 적용된 개념이다. 독서 본계적은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책에서 본 것과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독서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계적 박상배 위즈덤하우스 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계적은 빅커리어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빅커리어는 이를 통한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통해 발전하는데 이때 본계적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다. 사실 독서 본계적만으로도 삶이 변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독서 본계적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냈으니 그대로 업무에 적용해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독서 본계적 강좌를 듣고 실행한 분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고민을 호소했다. 대체 왜 독서 본계적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꽤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본계적을 제대로 업무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왔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 업무에 본계적을 적용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빅커리어 프로젝트다.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뛰어난 업무법보다 지속 가능한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업무력을 갖췄다고 해도 하루 이틀 실행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빅커리어에서는 적을 더 강화했다. 적은 곧 실행이다. 아무리 잘 보고 깨달았다고 해도 업무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빅커리어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많은 직장인과 직접 실행하면서 검증을 거친 커리큘럼이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보는 방법부터 성과를 내는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니 믿고 따라와 주기 바란다. 원 메시지, 원 액션. 일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어떻게 일할지 고민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행하는 데는 더 많이 소모된다. 과로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집중도 안 되고 손끝 하나 꼼짝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해진다. 에너지가 방전되면 당연히 실행력은 떨어진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에너지 방전에는 속수무책이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실행력이 다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다. 재충전하면 흔히 휴식을 떠올린다. 물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분명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일을 시작하면 급격히 피곤해지고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치 100% 충전을 시켰는데도 금방 소모되는 오래된 배터리처럼 말이다. 이는 단순히 몸의 피로만 푸는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지칠 대로 지친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단순 휴식을 통해서도 뇌를 쉬게 해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재충전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없애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성과 걱정, 상사에 대한 불만, 동료들과의 갈등, 조직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생각만으로도 뇌는 지쳐버리고 뇌가 지치면 실행력은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은 뇌에 활력을 준다.
불교에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 실행해야 할 8가지 길을 뜻하는 팔정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중 정사요, 즉 바르게 생각하기가 재충전의 기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방전되기도 하고 재충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는데 상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보고서가 이게 뭔가,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질책하면 어떨까? 기분이 나빠진 상태라서 다시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해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심하게 말하지? 그만두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가?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된다. 결국 에너지만 빠르게 소모되고 보고서는 한 줄도 수정하지 못한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할수록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의 성질이다. 결국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된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부르는 마음의 과정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발원지는 자기 자신이지 상사가 아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상사가 보고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자신을 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는 말자. 그러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한 후에는 혼자서 속 끓이지 말고 상사를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 감정을 섞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왜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여러 측면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모두 메모한 다음 그중 자신이 가장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 실행하자. 이것이 원 메시지, 원 액션 원 메시지, 원 액션 전략이다. 무조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생각의 근원을 없애야 효과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과의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다. 뇌를 피곤하게 하는 원인을 적은 다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 나가자. 어디까지나 나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실행하다 보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된다.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해야 성취감이 생기고 뇌도 쉴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지속 가능한 행동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현장을 강화하는 111 법칙. 현장의 현재는 과거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결정했던 일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현장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현장, 비범한 현장이라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 자동차는 주행한 지 5년이 지나면 서서히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엔진이 처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문제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 쉽다. 그러다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긴 후에야 지금껏 점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자동차를 오래, 안전하게 타려면 점검과 수리는 필수다. 모든 부속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엔진이므로 특히 엔진만큼은 꼭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상 탈 수 있는 차를 10년도 채 못타고 폐차하게 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차는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 현장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장이라는 엔진이 멈추면 조직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된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장이라는 엔진을 끊임없이 정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정비할 수 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111 법칙을 따르면 된다. 자동차를 탈 때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1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후 엔진 오일을 넣어주는 것과 이치가 비슷한 법칙이다. 111 법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루 1시간 방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중해 일을 한다. 2. 하루 한 번 어제와 다른 일을 시도한다. 3. 하루 한 사람 고객, 동료의 요구를 해결한다. 이 방법은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에게도 효과가 있다. 어느 날 내 강의를 들었던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111 법칙으로 일하면서부터 평생 쌓아온 습관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법칙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크다. 111 법칙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고객의 요구 사항을 잘 모르면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고객에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의견을 들어보자. 고객의 개선 요청이 무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가 컨설팅했던 제조업체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표가 111 법칙에 따라 고객에게 개선 요청 사항이 있는지 물었더니 고객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온 것이다. 원가 구조를 30% 절감하고
R&D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고 배송이 늦지 않게 언제나 이틀 전에 입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나 회사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요구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어려운 요구이니만큼 해결했을 때의 효과는 클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고민 끝에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 번째 요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조직원들과 대표, 나는 어떻게 하면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궁하면 통하는 법, 결국 방법을 찾았다. 거래처가 주문 방식을 조금만 바꿔주면 이틀 전 입고가 가능했다. 거래처의 협조가 필요한 방법이라 거래처 대표님을 만나 설득했다. 다행히 거래처 대표님은 제안한 주문 방식을 흔쾌히 수락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입고 지연 문제는 명확한 솔루션으로 해결됐다. 이처럼 하루에 한 명의 요구를 해결하는 일은 현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아무리 작은 요구라고 해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쌓이기 마련이다. 문제를 해결할수록 자신감은 커지고 동시에 현장의 힘도 강해진다. 지금껏 컨설팅을 하면서 이 법칙으로 현장을 강하게 만들고 성과를 낸 개인과 조직을 수도 없이 봤다. 111 법칙을 매일 실행하기가 어렵다면 주 1회라도 도전해보자. 바인더를 함께 쓴다면 금상첨화다. 111 법칙과 더불어 현장이라는 엔진이 녹슬지 않도록 정비하는 데 바인더만한 도구가 없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강규영 대표와 나의 현장 바인더 서재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변화는 어디를 향해 갈지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과 현장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라는 인공지능을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무시하고 원래 하던 그대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도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와 같이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공지능은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인공지능 컴퓨터 자비스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빅커리어는 대단한 한 방으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하루에 단 1%의 시간을 어제와 다른 관점으로 질문하는 과정 속에 싸게 트는 것이지요. 사람은 늘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현장을 바꿔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빅커리어 프로그램은 2016년 5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10명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자기 발전의 욕구가 크고 이미 독서 본계적 과정을 밟은 분들이라 어렵지 않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지요. 4주 후 계획했던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많았습니다. 절실함이 부족하기도 했고, 목표가 너무 소박하거나 거창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었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니 소홀해지기도 했겠지요. 모두들 치열하게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각자 그날 해야 할 일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표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만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을 때와 공개했을 때의 강제력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주 동안 매일 33번씩 목표를 적은 사진도 채팅방에 올려 공유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33번씩 목표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구성원이 꾸준히 33번씩 쓰는 것을 보면서 해이해졌던 구성원들도 자극을 받았고 서로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으며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8개월 동안 8주 프로그램을 4번이나 실행했고 구성원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성과를 내면서 단체 채팅방은 에너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빅커리어 프로그램은 혼자서 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지속하기가 쉽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에 빅커리어 프로그램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당신의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커리어 프로그램에서도 빨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성과를 내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럿이 함께할 때 오래 지속할 수 있음은 물론 각자의 성과가 올라가면서 결국 전체의 성과도 올라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빅커리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신만의 현장을 만들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빅커리어 프로그램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